LA 한인타운의 안경점들만 노리는 전문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30대 흑인 남성과 여성입니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률이 3%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LA를 찾아 유권자 등록을 호소했습니다.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결국 캘리포니아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 등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던 캘리포니아주 일부 도시들도 마스크를 다시 착용해야 합니다. 오늘 밤부터 남가주 지역에 최고 5인치에 달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LA 소방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인 주민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올해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출연 배우 이정재, 오영수 씨가 골든글러브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9일 열립니다. 겨울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영감을 얻으십시오. JD 파워가 신뢰도 1위 브랜드로 선정한 기아의 고성능 SUV나 스포티한 세단과 함께라면 겨울도 문제없습니다. 매주 입고되는 신차 가운데 마음에 드는 모델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혹한에도 끄떡없는 든든한 모델로 겨울을 지배하십시오. 일부 모델은 최장 60개월까지 연이율 1.9%로 장만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늦게부터 남가주 곳곳에 폭풍우가 내릴 예정입니다. 12월 13일 월요일 이브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LA 한인타운에 안경점들만 노리는 전문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은 고가의 안경과 선글라스만 노린다고 합니다. 용의자는 30대 흑인 남성과 여성입니다. 첫 소식 이사변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건장한 체구의 흑인 남성이 안경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3,000에 달하는 명품 선글라스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안경점 전문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용의자입니다. 들어오면 우선 분산이 돼서 이 사람 저 사람 시선을 돌려놓고 그리고 가져갑니다. 또 고급들, 깔띠에, 디타, 탐브라운 그런 종류입니다. LA 경찰국은 30대 2인조 흑인 절도범이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안경점을 돌며 고가의 안경과 선글라스를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e suspect was a male black in his early 30s. Don't try to stop them if they grab the stuff and leave, and make sure you call police and file a report so our detectives can investigate into it. 경찰은 손님으로 가장한 용의자는 일주일 동안 안경점 3곳을 찾아 무려 $3,000짜리 선글라스 2개를 훔쳐 달아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안경점 직원은 용의자는 롤렉스 시계를 비롯해 고가의 의류와 안경 등을 착용하고 있어 절도범이라고 상상조차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칼티에만 보여달라 그래서 보고 이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바로 튀어나왔지. 들고서 하나만. 그 사치품 좋아하는 그런 흑인이랑 마찬가지라 우리 전혀 의심은 하지 않았죠. 자동차 번호판을 종이로 가린 차량으로 도주한 용의자는 당시 회색 벤츠 SUV를 타고 있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명품을 판매하는 업소를 노리는 전문 절도범들이 날뛰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경찰은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네,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 유권자 등록률은 고작 3.1%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석기 태영호 의원은 LA를 방문해 참여가 낮을수록 선거법 개정도 어렵다며 재외선거 등록을 호소했습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이제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마감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제20대 한국 대통령 선거. 지금까지 미국 전국의 유권자 등록률은 턱없이 낮은 3.1%에 그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미국 내 가장 많은 25만 명의 유권자가 있는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은 더욱 심각합니다. 고작 2.4%의 등록에 그쳐 2.3%의 하와이에 이어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미 전역의 평균이 3.1%, 우리 로스앤젤레스 LA 총영사관 관할은 2.4%. 이제 한 달이 안 남았는데 등록률이 우선 전 우리 19대 때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시카고와 뉴욕 등에 이어 LA를 방문한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 대표단은 우선 먼저 유권자 등록을 호소했습니다. 선거 참여도가 낮을수록 우편 투표 등을 도입하는 재외선거법 개정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에는 좀 저희들을 믿고 좀 투표에 많이 참가해 주십사 하고 좀 저희들이 좀 요구해서 이번에 우리가 투표율이 올라간다면 국회 내에서도 이런 입법 과정에 좀 더 탄력이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20대 대선 재외선거 참여를 위한 유권자 등록은 다음 달 8일 마감됩니다. 웹사이트나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도 등록이 가능하며 공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소식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사망률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미국에서 코로나로 숨진 사람은 8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 중 65세 이상 사망자는 75%에 달했습니다. 코로나로 목숨을 잃은 65세 이상 주민은 100명 중 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65세 미만의 사망률은 1,400명 중 1명꼴로 고령층에 비해 훨씬 낮았습니다. 65세 이상 주민의 백신 접종률은 87%로 높았지만 델타 변이의 오미크론 변이까지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과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오면서 긴장은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재행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감염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은 런던의 한 백신 접종 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직접 밝혔습니다. Sadly, at least one patient has now been confirmed to have died with Omicron. 런던에선 현재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44%가 오미크론 변이 관련으로 하루 이틀 안에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달 27일 오미크론 변이가 처음 확인됐으며 어제 하루 신규 오미크론 변이 감염 환자가 1,500여 명이 보고돼 지금까지 누적 감염자가 모두 4,7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은 입원 중인 상태입니다. So I think the idea that this is somehow a milder version of the virus, I think that's something we need to set on one side and just recognize the sheer pace at which it accelerates through the population. 영국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해 부스터샷 접종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부스터샷을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제공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빠르게 진행돼 10명을 검사하면 3명 이상으로 코로나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에서 어제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13,000여 명을 넘었고 누적 확진자 수는 318만 명에 이릅니다. SBS 조재행입니다. 코로나 재확산세에 결국 캘리포니아주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국은 지난 2주 동안 신규 확진자 수가 무려 50%나 급등한 것에 우려하며 이 같은 정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샌디에고와 오렌지 카운티 등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정책을 해제했던 캘리포니아주 일부 도시들은 다시 주 정책에 따라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수요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 15일까지 유지됩니다. 네, 오늘 밤부터 남가주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남가주 일대가 내일부터 겨울 폭풍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LA와 벨리 지역은 최고 3인치, 후틀과 산간지대에는 최대 5인치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4,500피트 이상의 산간 지역에는 눈도 예보됐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5시까지 계속 내릴 예정이며 기온도 크게 내려 50도대에 매우 춥고 쌀쌀한 날씨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LA 소방국은 화재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에 대비해 자발적인 주민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네, 켄터키주에서는 이례적인 겨울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87명이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켄터키주를 방문합니다. 이 소식은 김용철 기자입니다.
캄캄한 밤, 거대한 토네이도가 굉음을 내며 마을로 다가옵니다. 번개가 칠 때마다 토네이도가 언뜻 모습을 드러냅니다. Big tornado up in there. There it is. Massive wedge. Massive wedge. 지난 주말 미국 8개 주에서 발생한 50개의 토네이도는 지나가는 곳마다 초토화했습니다. 기차까지 뒤집어 놓은 강력한 토네이도에 켄터키주에서 날아간 가족 사진이 무려 240km 떨어진 인디애나주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You could hear the roar, my ears popped, and debris started coming through the doorway, and I just dropped down on my knees and covered my head. And it's horrible. It's the definition of hell on earth. I can't. People's lost everything, and it's terrible. 크리스마스 특수를 맞추기 위해 밤샘 작업을 하던 켄터키주 양초 공장에서 10여 명, 일리노이주 아마존 물류 창고에서도 6명이 숨졌고 여러 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만 90여 명, 전체 사망자는 1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켄터키주 남서쪽에 피해가 집중된 가운데 우리 교민들은 동부와 중부에 주로 거주해 피해가 없었습니다. 다 봤는데 아유 정말 전쟁이 난 것처럼 무시무시하게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거기는 정말 무슨 폭탄이 떨어진 것 같아요. 켄터키주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군과 경찰, 자원봉사자들이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BS 김용철입니다. 네, 올해 화제를 모았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출연 배우 이정재, 오영수 씨가 골든글로브상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미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는 제79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작품상 후보에 오징어 게임을, 그리고 텔레비전 시리즈 드라마 나무주연상과 나무조연상 후보에 이정재, 오영수 씨를 각각 올렸습니다. 시상식은 내년 1월 9일 열립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호주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에서 문준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관련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로부터도 참가의 그 권유를 받은 바가 없고 한국 정부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주도하에 호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들이 외교 사절을 올림픽에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런 보이콧 대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쪽에 방점이 찍힌 걸로 읽힙니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동맹이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라면서도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선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우리 K9 자주포 수출과 함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우리 국민에 대해 내일부터 격리 없이 호주에 입국할 수 있게 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시드니로 이동해 호주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 외교 일정을 이어갑니다. 캔버라에서 SBS 문준모입니다. 미중 갈등 속에 내린 이런 한국 정부의 결정에 당장 호주 총리부터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공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정부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베이징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동참에 선을 그으며 한중 관계 설명에 공을 들였습니다. 기후변화라든지 또 공급망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감염병 문제라든지 이런 글로벌한 과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해야 될 분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요소수 사태에서 보듯 경제 의존도가 크고 또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 수 있는 나라로서 중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으로부터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을 지원받기로 한 호주는 미국 주도의 안보 동맹 오커스와 대중국 견제 협력체 쿼드를 언급하며 한국의 역할을 요구했습니다. Are like-minded liberal democracies, and we work together as liberal democracies heavily engaged in the region with much at stake to ensure for the benefit of all in the Indo-Pacific
then those matters can be peacefully advanced. 중국이 극도로 예민해하는 타이완과의 양안 관계도 거론하면서 유사시 한국도 결정을 내릴 수 있다며 은근히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선 당장 베이징 올림픽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할지부터 고민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은 직전 동계올림픽 개최국으로서 참석해야 하는 대의 명분이 있다면서 참석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문 대통령 발언에 한중우호 구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SBS 권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잘리나 포터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올림픽 참여 여부에 대한 한국 대통령의 결정은 스스로 내려야 하는 것이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정부가 대신 내리는 것이 아니라며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뉴스 계속하겠습니다. 중국의 한 연예인이 우리 한국 조상들이 쓰던 모자, 갓을 놓고 중국이 원조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치, 한복에 이어 또다시 한중 사이 원조 논쟁이 벌어졌는데 팩트체크 사실은 팀에서 정리했습니다. 원조 논쟁을 시작한 건 중국 배우 우시저입니다. 드라마에서 썼던 갓이 한국이 원조라는 지적이 나오자 우시저는 SNS에 갓의 기원은 중국이라고 썼고 이게 퍼져나갔습니다. 한중 네티즌 간 갑로늘박이 이어졌습니다. 문화의 기원을 찾는 건 워낙 옛날 일이라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팀이 전문가들을 취재했더니 일단 갓이 상투를 트는 문화에서 시작됐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기원 전 4, 5천년 전 동아시아 일대에서 하늘의 기운을 머리로 받는다는 천손 사상이 상투에 영향을 미쳤고 이 상투를 보호하기 위해 갓이 발달했다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기록은 4, 5세기 고구려 고분인 이 감신총 벽화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벽화 왼쪽 위로 가보시죠. 말 타고 사냥하는 사람 보이시죠? 머리에 뭐 쓰고 있습니다. 윗부분이 동그랗고 가장자리가 높네요. 갓의 원류로 추측되는 그림입니다. 반면 중국은 유비, 관우, 장비 나오는 삼국시대 이후 상투 문화가 거의 사라지면서 갓을 별로 안 썼다고 합니다. 갓이 중국 전통 문화라는 중국 문헌도 아직 없다. 갓은 오히려 몽골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여러 주장이 있는데 전문가들이 한입 모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갓이 가장 대중화된 지역, 대나무 말총같이 독자적인 재료를 이용한 지역, 장인이 존재하며 기술을 발전시킬 정도로 갓에 대한 애착이 컸던 지역은 확실히 우리나라였다는 사실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경계도 불분명했던 수천 년 전을 더듬어가며 원조를 찾기보다는 누가 갓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는가가 전통 연구의 핵심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총리 전용 숙소인 공저에 입주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임인 아베와 스가 총리가 9년 동안 공저를 쓰지 않으면서 이를 두고도 말이 많았는데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그제 오후 도쿄 나가타초의 일본 총리 공저. 기시다 총리의 이삿짐을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총리 관저와 전용 통로로 연결된 공저는 지난 1929년 준공된 연면적 약 7,000제곱미터짜리 4층 건물입니다. 2005년에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까지 했는데 총리가 입주하는 건 지난 2012년 노다 전 총리 이후 9년 만입니다. 전임 아베 스가 총리는 공저를 사용하지 않아 연간 17억 원에 달하는 유지관리비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긴급 상황 대응에도 시간이 걸린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官邸までの歩いていってもこれ10分です。今のところでも緊急事態には対応させていただく体制というの。 총리가 공저에 거주한 정권은 모두 1년 안팎으로 단명했다는 징크스가 이유라는 추측이 나오는가 하면 공저에 유령이 출몰하기 때문이라는 소문마저 돌았습니다. 실제로 공저에서는 지난 1932년 해군 장교들의 쿠데타로 당시 총리가 암살됐고 1936년에는 총리 측근이 살해되기도 했습니다. 공저에서 첫 출근을 하는 기시다 총리에겐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いえ、今のところまだ見ておりません。はい。 기시다 총리의 공저 입주는 위기 관리를 중시하고 돈 낭비라는 야당의 비판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LA 한인회가 오는 27일 월요일 부스터샷 접종 행사를 진행합니다. 반드시 예약은 미리 해야 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이원정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LA 한인회에서 오는 27일 코로나 백신 부스터샷 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한인회는 LA 보건국과 함께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존슨앤존스 부스터샷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접종을 희망하는 주민들은 반드시 예약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쓰레기 수거업체 리퍼블릭 서비스 직원들의 파업으로 쓰레기 수거 작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애너하임과 헌팅턴 비치, 플루튼, 가든 그로브 등 8개 시정부는 57번 프리웨이에 55번 프리웨이에서 임페리얼 하이웨이 인근 지역 쓰레기 수거가 지난 9일부터 지연되고 있다며 쓰레기통이 비워지지 않았을 경우 48시간 동안 그냥 놓아둘 것을 공고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탄 한인타운 식당가 등 아시안 커뮤니티의 식당과 관광 명소를 소개하는 새로운 관광 가이드를 제작했습니다. 시관광청은 뉴욕시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안 커뮤니티 상권을 소개하고 지역 내 유명 맛집과 관광 명소 등을 소개하는 별도의 관광 가이드 웹사이트를 제작해 공개했습니다. 탈북민 4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0대 여성과 2딸, 그리고 20대 남성 등 탈북민 4명은 태국에서 난민주의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고 서부 지역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2006년 이후 지금까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탈북민은 총 224명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취소됐던 새해맞이 불꽃놀이가 재개됩니다. 와이키키 개선협회는 예산 마련이 어려웠지만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기 위해 행사 진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불꽃놀이는 와이키키 해변으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바지선에서 8분에서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오늘 수요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됩니다. 주 보건국은 여행을 다녀왔다면 최소 3일에서 5일 안에는 코로나 검사를 받아볼 것도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된 추수감사절 연휴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47% 정도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 철저히 대비하면 금세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이브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